도시는 조용하지만 숫자는 소리를 낸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들려오는 금리 급등 미분양 증가 개발사, 채무 불이행이라는 신호는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니다. 자산 가격이 멈추는 순간 유동성은 얼어붙고 환율은 먼저 반응한다. 투자자들은 CDS 스프레드를 바라보며 위험의 방향을 계산하고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은 서서히 올라간다. 이 파동은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중국의 성장 둔화가 수요 감소로 번지는 과정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 부동산은 단지 집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담보다. 담보 가치가 흔들리면 대출은 줄고 소비는 위축되며 고용의 온도는 낮아진다. 화면 속 그래프가 꺾이는 순간 실제 삶에서는 대출 상환 일정이 앞당겨지고 전세금의 안전을 걱정하는 밤이 늘어난다. 과거의 위기는 늘 이렇게 시작됐다. 작은 균열이 신뢰를 흔들고 신뢰의 붕괴가 시스템을 시험한다. 지금 우리가 보는 중국의 붕괴 신호는 질문을 던진다. 이 그림자는 한국 경제에 어디까지 들이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위기는 항상 통계의 가장자리에서 시작된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 지수는 완만하게 내려앉는 듯 보였지만 거래량은 먼저 말라갔다. 미분양 주택은 지방 도시부터 쌓였고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에 의존하던 지방정부의 재정은 빠르게 경직됐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대출은 늘지 않았고 민간의 투자 심리는 회복되지 않았다.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공식 수치보다 빠르게 체감되기 시작했다. 개발사들이 만기 연장을 요청하며 유동성 위기를 드러내자 회사채 시장은 경색됐고 위험 프리미엄은 다시 책정됐다. 환율은 달러 강세 속에서 위안화 약세를 반영했고 이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경로로 이어졌다. 이 모든 지표는 단절된 숫자가 아니라 연결된 신호다. 금리가 낮아도 신뢰가 무너지면 자금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징후는 과거 위기에서 반복됐다. 문제는 속도다. 디지털 금융과 글로벌 자본 이동은 충격을 더 빠르게 전파한다. 한국 기업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순간 주가는 먼저 반응하고 고용 계획은 뒤따라 수정된다. 위기의 징후는 이미 우리의 일상 가까이 와 있다. 경제 충격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메커니즘이다. 중국 부동산의 붕괴는 담보 가치 하락으로 시작해 금융의 레버리지를 축소시킨다. 은행은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은 실물로 흐르지 못하고 금융 내부에 머문다. CDS 프리미엄이 오르면 해외 차입 비용은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 수익률 가정은 보수적으로 바뀐다. 환율 변동성은 해지 비용을 높여 무역 거래의 마진을 압박한다. 한국처럼 중국과 공급망으로 깊게 연결된 경제에서는 수요 감소가 곧바로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반도체, 화학, 철강 같은 중간재 산업은 주문량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한다. 기업은 설비 투자를 미루고 가게는 소비를 줄인다. 이때 부동산 가격 조정이 동반되면 자산 효과는 역전된다. 집값이 오를 때 늘던 소비는 하락 국면에서 빠르게 위축된다. 경제는 심리의 집합체다. 숫자는 그 결과일 뿐이다.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은 늦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구조를 읽는 눈이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형태를 바꾼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불러왔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는 부동산과 단기 외채, 환율 방어 실패가 맞물린 결과였다. 태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는 금융 신뢰를 무너뜨렸고 자본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아르헨티나는 고정 환율에 대한 집착이 유동성 고갈로 이어지며 디폴트를 맞았다. 그리스는 국가 부채와 부동산 조정이 겹치며 장기 침체에 빠졌고,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통화 가치 급락이 물가 폭등으로 번졌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부동산이 금융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이다. 담보 가치 하락은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훼손했고, 이는 곧 신용 경색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자본은 위험을 감지하면 국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오늘의 중국은 과거의 신흥국과 다르지만 부동산 비중과 지방정부 재정 구조는 유사한 취약성을 안고 있다. 차이는 규모다. 세계 두 번째 경제의 조정은 파급 범위를 넓힌다. 한국은 이 글로벌 사례들의 교차점에 서 있다. 과거를 비교하는 이유는 공포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경로를 예측하기 위함이다. 중국의 둔화는 한국 경제의 여러 층위를 동시에 건드린다. 수출 감소는 성장률을 낮추고 원화 환율은 대외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가계의 실질 소득을 깎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와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다.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더해지면 거래량은 먼저 줄고 가격 조정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은행은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대출을 조인다. 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압박으로 돌아온다. CDS 프리미엄이 오르면 국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은 상승하고 재정과 통화 정책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숫자로 표현되는 지표 뒤에는 생활의 변화가 있다. 고용 불안 전세금 회수에 대한 걱정 소비 계획의 연기. 중국 부동산의 그림자는 이렇게 일상으로 새우며든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충격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깊이는 관리할 수 있다. 그 선택은 지금의 판단에 달려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타이밍과 신뢰의 문제다. 금리 정책은 물가 안정과 경기 방어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받는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외환 보유액의 운용과 시장 소통은 중요해진다. 유동성 공급은 위기의 확산을 막는 방화벽이지만 과도하면 자산 가격 왜곡을 남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본 비율과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점검하며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한다. 필요할 경우 회사채와 단기자금 시장에 안전판을 제공해 신용 경색을 완화한다. 재정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관건이다. 취약계층과 생산성 투자의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면 부채만 늘어난다. 중국 리스크가 확대될수록 대외 협력과 정보 공유는 필수다. 글로벌 중앙은행과의 스왑 라인 국제금융기구와의 공조는 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시장은 정책의 의도를 읽고 움직인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면 불확실성은 증폭된다. 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가장 큰 자산은 신뢰다. 신뢰가 유지될 때 정책은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인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구조를 이해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경로를 점검하며 상환 여력을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환율 변동이 큰 시기에는 외화 노출을 점검하고 수입 물가 상승이 가계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야 한다. 부동산은 가격보다 유동성을 먼저 본다. 거래가 멈추는 시장에서는 시간의 비용이 커진다. 직업과 소득 측면에서는 산업의 민감도를 점검한다. 중국 수요에 직접 노출된 업종은 변동성이 크다.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다. 투자에서는 레버리지를 줄이고 손실을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표의 방향을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 금리 환율 CDS 거래량. 이 네 가지는 경보등이다. 위기는 불안을 키우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를 남긴다. 구조를 이해하면 공포는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바뀐다.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중국의 부동산 붕괴는 이미 숫자로 확인되는 현실이 되었고, 그 파장은 완만하지만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위기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수출 둔화, 환율 불안 금융 조건의 경직이 서로를 강화하며 서서히 체력을 소모시킨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 감각이다. 당위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 구조적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부동산 중심의 성장 모델이 흔들릴 때 생산성과 혁신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국가의 회복력을 좌우한다. 한국 경제는 과거의 위기에서 학습해왔다. 외환 보유의 금융 규제 정책 경험은 방패가 된다. 그러나 방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인과 기업 정부가 같은 신호를 읽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충격의 깊이는 얕아진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이다. 준비는 지금부터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책임의 문제다. 숫자는 객관적이지만 해석과 행동은 주관적이다. 중국의 조정이 길어질수록 한국 사회는 분배와 성장의 균형을 다시 묻게 된다. 부동산 가격의 조정은 세대 간 자산 격차를 재편할 수 있고, 금융 조건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자극한다. 정책은 완충 장치를 제공해야 하고, 시장은 신뢰에 솔직해야 한다. 개인은 과도한 낙관과 비관을 동시에 경계해야 한다. 위기를 지나온 국가들의 공통점은 현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적응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성과 일관된 소통은 신뢰를 쌓는다. 중국 부동산 붕괴의 그림자는 길 수 있다. 그러나 그림자의 길이는 빛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움직이느냐가 다음 장면을 결정한다. 중국의 조정 국면이 길어질수록 금융시장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려 한다. 자본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위험자산의 할인율은 높아진다. 이때 금리의 절대 수준보다 중요한 것은 기대 경로다. 시장이 향후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면 단기 반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실물 지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렵다. 환율은 무역 수지와 자본 흐름의 교차점에서 움직인다. 위안화 약세가 고착되면 원화의 변동성도 커진다. 이는 기업의 가격 결정과 임금 협상에 영향을 준다.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의 만기 구조가 짧을수록 롤오버 리스크는 커진다. 유동성은 공포 앞에서 더 빨리 증발한다. 따라서 시장 안정의 핵심은 만기 불일치의 관리다. 금융 시스템의 배관을 점검하지 않으면 작은 충격이 큰 사고로 번진다. 한국 경제는 이 구간에서 선제적 관리의 시험대에 오른다. 숫자를 숨기지 않고 위험을 축소하는 선택이 장기 비용을 줄인다. 실물 경제의 체감은 통계보다 늦지만 한 번 나타나면 오래 간다. 수주 감소는 생산 라인의 가동률을 낮추고, 이는 협력업체의 현금 흐름을 압박한다. 고용은 가장 후행적이지만 한 번 줄면 회복이 더디다. 소비자들은 금리와 물가를 동시에 느끼며 지출을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오르고 지역 경제의 온도는 빠르게 식는다. 부동산 거래 감소는 중개업과 인테리어 가전 등 연관 산업으로 파급된다. 반대로 일부 산업은 구조적 수혜를 본다. 리쇼어링과 공급망 다변화는 특정 제조 분야에 기회를 제공한다. 중요한 것은 전환의 속도다. 교육과 재훈련이 따라가지 못하면 격차는 벌어진다. 위기는
파괴와 재편을 동시에 가져온다. 개인과 사회가 선택해야 할 것은 회피가 아니라 적응이다. 준비된 전환만이 침체의 길이를 줄인다. 금융지표의 미세한 변화는 심리의 온도를 드러낸다. CDS 프리미엄이 오를 때 시장은 손실보다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한다. 은행 간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신뢰의 균열이 시작됐다는 신호다. 중국 부동산의 조정이 장기화될수록 글로벌 금융기관은 익스포저를 재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 전반의 위험 프리미엄이 확산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외환 유동성은 충분하지만 단기 자금 시장의 변동성은 관리 대상이다. 외화 차입의 망위 구조와 해지 비율은 기업의 생존력을 가른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가계의 위험 선호를 낮추고 이는 소비 둔화로 이어진다. 금융은 실물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실물은 위축된다. 따라서 정책과 시장의 소통은 단순한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비용을 낮추는 도구다. 투명한 데이터 공개와 일관된 기준은 공포를 줄인다. 위기 국면에서 정보의 질은 유동성만큼 중요하다. 환율은 위기의 언어다. 달러 강세 국면에서 위안화와 원화의 동조화는 무역 구조의 반영이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통해 가계에 전가되고 기업의 원가 구조를 흔든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변동은 체감 물가를 자극한다. 중앙은행의 선택지는 쉽지 않다. 금리를 올리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경기에는 부담이다. 내리면 경기에는 숨통이 트이지만 환율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이 딜레마 속에서 기대 관리가 중요해진다. 시장이 정책의 경로를 이해하면 변동성은 완화된다. 개인의 삶에서는 환율이 여행 비용과 생활비, 교육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환율은 숫자이지만 선택의 제약으로 다가온다. 중국 부동산의 조정이 환율 경로를 흔들 때 대비책은 분산과 여유다. 급격한 결정은 비용을 키운다. 냉정한 판단이 가장 큰 자산이 되는 시기다. 부동산은 금융의 거울이다. 중국의 가격 조정이 길어질수록 자산 평가의 기준은 보수적으로 바뀐다. 담보 인정 비율이 낮아지면 대출 한도는 줄고 거래율 마찰 비용은 커진다. 한국에서도 금리 수준보다 거래량이 먼저 반응한다.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는 가격 신호가 왜곡되고 체감 불안은 증폭된다. 전세와 월세 시장은 금리와 공급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동성은 낮아진다. 개발과 금융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이 확대된다. 만기 집중은 작은 충격에도 연쇄 반응을 만든다. 정책의 역할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급격한 붕괴를 막되 조정은 피하지 않는다.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레버리지 관리다. 상환 스케줄을 점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부동산은 시간이 걸리는 자산이다. 시간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 위기의 국면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승부를 가른다. 글로벌 사례의 교훈은 단순하다. 위기는 분산되고 회복은 선택된다. 아르헨티나의 실패는 신뢰 상실이 얼마나 비싼지 보여줬고, 그리스의 긴 침체는 재정과 금융의 동시 조정이 왜 필요한지 증명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통화 신뢰 붕괴가 생활비를 어떻게 잠식하는지 드러냈다. 반면 위기를 관리한 국가는 통화와 재정 금융 규제를 조합해 시간을 벌었다. 중국의 조정은 세계에 질문을 던진다. 성장의 엔진을 바꾸지 못하면 비용은 누적된다. 한국은 선택의 창에 서 있다. 수출 구조의 다변화,
내수의 질적 개선 금융의 안전판 강화는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개인에게 이 교훈은 현실적이다. 단기 수익보다 생존력을 우선한다. 정보는 선별하고 위험은 분산한다. 위기는 끝나지만 선택의 결과는 남는다. 지금의 판단이 다음 국면의 출발선을 정한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장기화는 자본 흐름의 지도를 바꾼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성장 스토리보다 회복력과 제도적 안정성을 본다. 이 기준에서 국가 신용도와 정책 신뢰는 프리미엄이 된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제도를 갖췄지만 개방도가 높은 만큼 외부 충격에 민감하다.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은 주식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 이때 중요한 지표는 단기 자금의 비중이다. 단기 비중이 높을수록 변동성은 확대된다. 중앙은행의 시장 안정 조치와 재정의 완충 역할이 시험대에 오른다. 동시에 기업은 자금 조달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장기 자금 비중을 늘리고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업은 위기에서 상대적 우위를 갖는다. 개인의 관점에서는 연금과 장기 자산의 안정성이 중요해진다. 당위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위기는 투자 철학을 검증한다. 원칙이 없는 전략은 변동성 앞에서 무너진다. 정책의 디테일은 결과를 바꾼다. 금융규제의 미세 조정은 신용의 흐름을 결정한다.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 완충 장치는 단기 수익을 낮추지만 장기 안정성을 높인다. 중국 사례가 보여주듯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성장 모델은 충격에 취약하다.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생산성 중심의 투자다. 기술 인적 자본 서비스 혁신은 시간이 걸리지만 지속적인 수익을 만든다. 이 전환기에 사회적 합의는 필수다. 단기 고통을 분담하지 못하면 장기 비용은 커진다. 개인의 삶에서도 선택은 분명하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줄이고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교육과 재훈련에 대한 투자는 위기 속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낸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다음 성장의 질을 결정한다. 유동성은 위기의 산소다. 충분하면 불이 번지지 않고 부족하면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가 된다. 중국 부동산의 장기 조정은 글로벌 달러 유동성의 재분배를 촉발한다. 미 연준의 정책 경로와 맞물릴 때 신흥국의 달러 조달 비용은 급변한다. 한국은 외환 보유액과 통화 스왑이라는 방패를 갖고 있지만 기업과 금융기관의 개별 만기 구조가 더 중요해진다. 만기가 짧고 해지가 부족하면 환율 변동은 곧 손실로 전환된다.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은 회사채 스프레드를 밀어올리고 이는 투자 축소로 이어진다. 유동성 관리의 핵심은 선제성이다. 위기가 표면화된 뒤의 공급은 비용이 크다. 개인에게 유동성은 현금 흐름의 안정이다. 소득의 변동성 고정 지출의 규모 비상자금의 충분성은 위기 대응력을 좌우한다. 유동성은 수익을 늘리기보다 생존을 지키는 도구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선택이 위기의 깊이를 줄인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정보의 비대칭에서 커진다. 소문과 과장은 가격을 흔들고 불확실성은 행동을 마비시킨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지표의 맥락이다. 금리와 환율 CDS 거래량을 함께 읽으면 방향이 보인다. 중국 부동산의 조정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연쇄 반응이다. 한 지표의 개선이 전체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 신호의 해석이 더욱 중요하다. 정책의 일관성과 데이터의 투명성은 변동성의 비용을 낮춘다. 기업은 계획을 유연하게 설계하고 개인은 기대를 현실에 맞춘다.
위기 국면에서 과도한 낙관은 손실을 키우고 과도한 비관은 기회를 놓친다. 균형은 정보에서 나온다. 숫자를 이해하는 힘은 선택의 질을 높인다. 결국 위기는 시험이다. 준비된 판단이 다음 국면의 출발선을 앞당긴다. 공급망의 재편은 위기의 또 다른 얼굴이다. 중국 부동산 침체가 내수와 투자의 그림자를 들이우면 제조업의 가동률과 중간재 수요는 동시에 약해진다. 한국 기업은 주문 변동성과 재고 부담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격 협상력은 약화되고 납기와 품질의 중요성은 커진다. 환율 변동은 원가 구조를 흔들며 장기 계약의 리스크를 키운다. 대응의 핵심은 분산이다. 특정 국가와 산업에 집중된 매출 구조는 충격을 증폭시킨다. 공급처와 시장의 다변화 생산 공정의 유연화는 비용이 들지만 회복력을 높인다. 정부의 역할은 전환 비용을 낮추는 데 있다. 통관과 물류 표준과 인증의 장벽을 줄이면 기업의 선택지는 넓어진다. 개인의 삶에서도 공급망 변화는 체감된다. 물가 변동 제품 선택의 축소 서비스 품질의 변동. 이 모든 변화는 구조의 신호다. 구조를 읽는 기업과 개인만이 변동성 속에서 안정성을 확보한다. 재정의 역할은 위기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경기 하강의 속도를 늦추고 취약 계층의 충격을 완화한다. 그러나 재정 여력은 무한하지 않다. 지출의 효율성과 목표 설정이 중요해진다. 중국 리스크가 장기화될수록 단기 부양보다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자원이 배분돼야 한다. 인프라와 기술 인적 자본 투자는 회복의 기초다. 동시에 재정 신뢰를 지키지 못하면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민간의 자금 조달 비용은 커진다. 균형은 어렵지만 필수다. 개인에게 재정 정책은 세금과 복지 교육과 고용의 형태로 다가온다. 정책의 방향을 이해하면 계획은 현실적이 된다. 위기 국면에서 사회의 선택은 분명하다. 당위 안도와 장기 회복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답은 분산과 집중의 조합이다. 지금의 재정 선택이 다음 성장의 토대를 만든다. 통화 정책의 신뢰는 숫자보다 커뮤니케이션에서 형성된다. 기준금리의 한 번의 결정보다 중요한 것은 경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다. 중국 부동산의 조정이 글로벌 수요를 낮추는 국면에서 물가와 성장의 균형은 더 복잡해진다. 공급층 요인이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금리만으로 해법을 찾기 어렵다. 중앙은행은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과 명확한 메시지로 기대를 관리해야 한다. 환율 변동성에 대한 대응 역시 일관성이 필요하다. 시장은 개입의 의지보다 원칙을 본다. 원칙이 분명하면 투기적 변동은 줄어든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은 통화 정책의 보완제다. 대출 규제와 자본 완충 장치는 경기의 급격한 진폭을 낮춘다. 개인에게 통화 정책은 대출 금리와 저축 수익 소비의 타이밍으로 연결된다. 정책의 방향을 이해하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 선택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예측 가능한 정책이 가장 큰 안정 장치다. 시장 심리는 수치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위기의 국면에서 기대는 자기 실현적 성격을 띈다. 중국 부동산의 뉴스가 반복될수록 투자와 소비는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준점이다. 과거의 최고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기업은 목표를 현실화하고 가게는 지출 구조를 재정렬한다. 부채의 질과 망이는
양보다 중요해진다. 고정 지출을 낮추고 변동성에 대응할 여지를 남기는 선택이 필요하다. 교육과 기술 습득은 경기와 무관한 자산이다. 위기 속에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는 장기 수익을 만든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신뢰의 회복이 관건이다. 투명한 정보 예측 가능한 정책 책임 있는 시장 행동이 합쳐질 때 심리는 안정된다. 위기는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두렵다. 그러나 방향이 보이면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장도 부정도 아닌 냉정한 기준이다. 가계의 선택은 것이 지표의 합으로 나타난다.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부담이 되는 국면에서 소비는 필수와 선택으로 분리된다. 필수 지출의 비중이 커질수록 체감 경기는 더 빠르게 식는다. 중국 부동산 침체의 여파가 길어지면 관광, 유통, 외식 같은 서비스 소비도 영향을 받는다. 이는 고용의 질과 시간제로 전이된다. 가계부채의 구조 역시 중요해진다. 만기가 짧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을수록 충격은 크다. 정책의 완충이 있더라도 가계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예산의 재설계, 고정비의 점검, 보험과 연금의 재평가는 불안의 비용을 낮춘다. 정보의 선택도 중요하다. 자극적인 전망보다 데이터의 흐름을 본다. 금리, 환율, 거래량의 방향은 생활의 신호다. 위기 국면에서 가계의 가장 큰 자산은 유연성이다. 유연성은 선택지를 남기고 선택지는 회복의 시간을 단축한다. 기업의 전략은 생존과 성장의 경계에서 결정된다. 중국 수요의 둔화가 장기화될수록 매출 구조의 재편은 불가피하다. 단가 인상으로 버티는 전략은 한계가 있다. 비용 구조의 개선과 제품 포트폴리오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율 변동성은 수익성을 흔들지만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 해지 전략과 가격 결정의 유연성은 차이를 만든다. 자본 지출은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일수록 회수 기간이 짧고 확실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둔다. 인력 전략도 중요하다. 핵심 인재의 유지와 재교육은 위기 이후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금융 접근성은 기업의 체력을 드러낸다. 장기 자금과 안정적 거래선을 확보한 기업은 변동성 속에서도 버틴다. 위기는 모든 기업을 시험하지만 준비된 기업만을 남긴다. 지금의 전략은 다음 국면의 위치를 결정한다. 지역 경제의 체감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산업 단지가 먼저 흔들리고 협력업체의 매출 변동은 고용으로 전이된다. 지방 재정은 거래 감소와 세수 둔화의 이중 압박을 받는다. 이때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지역 소비를 추가로 위축시킨다. 공실률 상승은 상권의 회복력을 낮추고 금융 접근성은 더 까다로워진다. 정책의 세밀함이 요구되는 이유다. 획일적 지원은 효과가 떨어진다. 지역별 산업 구조와 고용 특성에 맞춘 처방이 필요하다. 교통과 물류, 디지털 인프라 투자는 지역의 전환 비용을 낮춘다. 개인에게 지역 변화는 이사와 통근 자녀 교육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지역의 회복은 시간과 집중이 필요하다. 신호를 조기에 읽고 대응하는 곳만이 침체의 골을 얕게 만든다. 위기는 지역의 격차를 드러내지만 전략은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금융 소비자의 선택은 제도의 안전성과 직결된다. 예금 보호 대출 규정, 투자 상품의 공시는 신뢰의 기초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뉴스가 반복될수록 안전에 대한 선호는 커진다. 이때 금융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이해하면 과도한 공포를 피할 수 있다. 변동성 높은 상품에 대한 접근은 목적과 기간에 맞춰야 한다. 단기 자금은
안전성을, 장기 자금은 분산을 우선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를 확인하는 습관은 손실의 확률을 낮춘다. 정책 당국의 감독 강화는 시장의 신뢰를 높인다. 개인의 삶에서 금융 선택은 주거와 노후 교육의 질로 연결된다. 위기 국면에서 올바른 정보와 규칙은 가장 값싼 보험이다.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생존 전략의 시작이다.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위기는 전환의 촉매다. 중국 부동산 붕괴가 던지는 질문은 성장의 방식이다. 부채와 자산 가격에 의존한 확장은 언젠가 비용을 치른다. 한국 경제가 선택해야 할 길은 생산성의 축적이다. 데이터와 에너지 전환 바이오와 콘텐츠 고부가 서비스는 경기의 진폭을 완화한다. 이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책의 일관성과 민간의 참여가 함께 가야 한다. 금융은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로 돌아가고 부동산은 주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개인에게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방향은 선택할 수 있다. 기술과 학습에 대한 투자는 위기와 무관하게 가치를 만든다. 위기는 낡은 관성을 끊고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과정이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의미를 만들 수는 있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기회를 넓힌다. 마지막 장면은 다시 숫자로 돌아온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 거래량 CDS는 여전히 깜빡인다. 그러나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삶의 방향이다. 중국 부동산 붕괴의 그림자는 한국 경제에 길게 들이올 수 있다. 그 길이를 줄이는 힘은 준비와 신뢰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업에 유연한 전략 개인의 보수적인 재무 관리가 합쳐질 때 충격은 관리된다. 위기는 언제나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당위 안도와 장기 회복 중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공포에 머물지 말고 구조를 이해하라. 구조를 이해하면 선택은 명확해진다. 위기의 끝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선이다. 끝맺음은 결론이 아니라 태도다. 중국 부동산 붕괴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한국 경제에 남기는 흔적은 선택의 연속으로 형성된다. 위기는 외부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내부의 대응에서 갈린다. 숫자를 숨기지 않는 투명성 원칙에 기반한 정책 과도한 레버리지를 경계하는 문화는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다. 개인의 삶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빚의 속도를 늦추고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며 변동성에 대비한 여유를 남긴다. 위기는 불안의 언어로 다가오지만 준비의 언어로 대응할 수 있다. 과거의 위기가 남긴 교훈은 단순하다. 문제를 인정하고 구조를 바꾸며 시간을 벌어라. 중국의 그림자는 피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길을 잃을 필요는 없다. 방향을 잃지 않는 선택이 결국 회복을 앞당긴다. 지금 이 순간의 판단이 다음 10년의 안정성을 결정한다.